네, 2021년 기회를 잡는 방법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2020년 주식 거래일도 몇 거래일이 남지 않았습니다. 자, 2021년 어떻게 하면 투자 올해와 같이 잘 할 수 있을까 오늘도 특집 준비해봤는데요. 기회를 잡는 법, 수장이 바뀐 글로벌 증시 흐름을 읽는 법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분과 함께 하겠는데요. 미국의 롱아일랜드대 종신교수 정삼현 교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저희가 이번 주에 특집 4번을 준비했는데 오늘 벌써 마지막이네요. 또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있으니까 우리 시청자분들께 크리스마스 선물 겸 좋은 정보, 좋은 해 식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일단은 오늘은 뭐 글로벌 투자와 관련해서 이제 올해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였던 것이 또 미국의 대선 아니었겠습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의 시대에서 이제는 완전히 또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시대로 바뀌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이나 이런 경제 쪽에서 가장 민감하게 먼저 반응하고 빠르게 바뀌어가고 있는 게 느껴지고 있는데 자, 일단은 올해 전체적인 글로벌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교수님의 그런 시선도 좀 궁금합니다. 글로벌 시장 제가 한 30년을 봤었거든요. 네. 현장에서, 뉴욕에서. 올해 같은 시장은 뭐 전무후무할 것 그렇죠. 같습니다. 네. 기간도 기간이고 아주 짧은 시간에, 짧은 기간 동안에 이렇게 큰 폭의 출렁임이 있었던 거는 처음인데요. 그렇죠. 일단 너무 제 개인적인 느낌은 너무 이 투기의 과열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조심스러운 네네. 생각도 하고 있고요. 일단 그렇게 느끼는 이유가 투자자들이 뭐 자산군을 망라하고 주식, 채권, 옵션, 뭐 암호화폐까지 네. 대체 투자 포함해가지고 살 수 있는 거는 일단 다 사고 보자. 네. 뭐 그렇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이 글로벌 증시 시가총액이 지금 100조 달러, 100 트릴리언 달러를 넘어섰어요. 네. 사상 최대인데 이 중에서 이렇게 보면은 그거는 뭐 시가총액이라는 거는 거래소에서 통용되는 상장된 기업들의 시가총액이고 새로 상장되는 기업들 IPO 시장, IPO 시장만 보더라도 미국의 올해 IPO 시장에서 주달한 자금이 1,750억 달러, 175 빌리언 달러. 네. 이것도 사상 최대입니다. 사상 최대고 IPO라는 거는 기업이 에쿼티를 통해 가지고 이제 자금 조달을 받는 거고 또 채권 시장이 있지 않습니까? 이 채권 시장에서 자금 조달을 받은 그 규모만 봐도 지금 마이너스 금리인데 마이너스 금리로 채권 시장에서 자금 조달이 3조 달러 이상 지금 네. 벌어지고 있고 뭐 그밖에 많습니다. 옵션 시장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시장이 다 그런데 뭐 주식 시장이라는 게 물론 아시다시피 지금 앞으로 이 선행한다. 앞으로 실적을 선행한다. 앞으로 포스트 팬데믹 시대에 투자자들이 기대가 그만큼 반영돼 있다. 뭐 그런 것도 지금 투영돼 있고 뭐 그렇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무엇보다도 지금 이런 시장이 벌어지고 있는 이유는 역사상 가장 편하게 기업들이 자금 조달을 할 수 있는 환경이 꾸며져 있다. 그러니까 네. 이지머니가 전 세계에 걸쳐가지고 유동성 입장에서 아주 풍부하다 하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네네. 재미있는 게 에어비앤비라는 회사, 에어비앤 얼마 전에 네. IPO가 됐죠. 또 스노우플레이크라는 또 네네. IT 기업, 또 핀테크 상장됐죠. 기업도 IPO가 됐고, 또 하나 헐츠라는 그 렌터카 업체 렌터카 있죠. 헐츠라는 거, 이스트맨 코닥.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기업, 그 에어비앤비하고 스노우플레이크는 IPO를 성공적으로 한 기업이고 반대로 거의 망해가던 기업, 헐츠하고 이 이스트맨 코닥은 저는 이제는 역사에서 사라지는구나 했던 챕터 11 그러니까 기업 파산 신청을 했던 두 기업이 진짜 짧은 시간 안에 살아났어요, 미국에서. 그 살아난 그 배경을 보면은 로빈 후드라는 그 공짜 앱이 있는데 미국에서 그 트레이딩 앱이 있는데 그 앱을 통해 가지고 서학개미도 아니고 미국에 있는 개미.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달라붙어 가지고 갑자기 투자자가 많이 늘어나 가지고 망해가던 기업도 살려낼 정도로 지금 네. 미국 기업들의 그 미국 시장의 유동성이 아주 풍부하다. 그런데 여기까지만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왜 제가 초반에 과열된 것 네네. 같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과열의 근거로 보는 게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러셀이라는 지수가 있죠. 미국의 러셀 2000라는 지수가 있는데 지난 30년 역사를 보면 러셀 2000가 저점 대비 고점 95% 정도가 올라왔으면은 네. 향후 3개월간 조정을 받는다 하는 게 통례였어요. 지금 현재 3월 저점 대비 100%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이렇게 본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볼 때 앞으로 3개월 안에 조정을 받을 확률이 아주 높다 높아졌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근거는 그 비트코인 있죠. 그 크립토 커런시 비트코인이 2017년에 3분의 1로 하락을 했다가 올해 한 해 동안만 200% 넘게 성장을 했어요. 지금 코인 하나당 한 2만 불이 넘는다고 하죠. 저는 쉽게 납득이 안 가요. 네. 비트코인에 많이 연구도 하고 뭐 하는데 내재 가치가 어디서 나오고 이거는 순수히 투자자들의 심리에 의한 서플라이 디맨드에 의해서 비트코인의 가격이 형성된다고 할 수 있는데 화폐 기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골동품에 투자한다. 디지털 튤립이라는 말도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 시장 과열의 양상을 비트코인의 가격의 증가폭 변동성을 보면은 알 수 있지 않나. 그것도 하나의 제가 팁으로 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정상훈 교수님, 어쨌든 뭐 시장이 올해 너무나 좋았고 투자가 광풍처럼 일어나긴 했지만 이제는 조금씩은 조심을 해야 될 타이밍도 오지 않는가라고 조심스러운 좀 예측을 해주시고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글로벌 전체적인 시장의 트렌드를 봐야 되겠는데 트렌드라고 하기보다는 패러다임이 이제 미국 대통령이 바뀌었기 때문에 자, 이 바이든 시대가 개막이 됐습니다. 바이든 시대가 개막이 되면 실제로 이 어떤 일들이 펼쳐질까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지만 정사면 교수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포인트를 한번 짚어주실까요? 바이든 대통령 후보 지금 뭐 당선인이죠. 예, 바이든과 트럼프 대통령의 큰 차이를 제가 이렇게 보면은 원래 전통적으로 미국의 민주당은 이상주의를 추구하는 정당이에요.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고 진보 정당이고 민주당이.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한마디로 바이든 대통령의 정책을 표현하고 그분의 사상을 표현하면은 실용주의자다. 실용주의.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이 이상주의자에 가까웠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메리카 퍼스트를 처음부터 외쳤고 지금도 외치고 있는 분이고 반면에 바이든 대통령은 그러니까 컨텐츠는 비슷한데 외치는 구호가 아메리카 퍼스트라고 표현하는 게 아니라 Buy America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50년간 쭉 정치를 민주당 안에서 해온 직업 정치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쇠한 측면도 있지만 아주 노련한 정치인이죠. 어떻게 보면은 그분이 다자주의, 미국 민주당이 지금까지 고수해오고 있는 다자주의 원칙에 의해서 WTO 같은 국제기구를 통해서 미국의 무역 정책이나 대외 정책을 펼칠 가능성은 아주 크죠. 근데 반면에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해 왔던 그 아메리카 퍼스트를 바이 아메리카로 바꿔가지고 미국 우선주의, 미국 제일주의는 놓지 않고 계속 유지하고 고수해 나갈 것이다. 그 측면에서 볼 때 중요한 게 저희가 이렇게 짚고 넘어가야 될 대목이 대중국 문제. 그렇죠. 대중국 문제는 큰 변화가 없다고들 하는데 제가 보기에 오히려 큰 변화가 없는 게 아니라 여우 피하려다가 호랑이를 만난 격이 될 수도 있다. 네, 중국 입장에서는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입장이 아주 애매해지죠. 그러면 그쵸. 우리나라 입장이 아주 애매해지기 때문에 지금 뭐 정책 당국도 그렇고 경제 당국도 그렇고 지금 여러 가지 뭐 시나리오도 짜고 고민들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주 절묘한 줄타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앞으로 6개월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1월 중순에 이제 취임식을 하고 이제 초반의 정책이 앞으로 향후 6개월 안에 다 나오는데 그때 굉장히 조심스럽고 신중한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말씀해 주신 이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 그리고 그 사이에 놓인 우리의 입장 좀 더 구체적으로 체크를 해볼까요? 중국에 아까 조금 더 압박이 갈 수도 있다라고 해주셨는데 어떤 이야기들이 있을까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중국의 미국의 연방통신위원회 FCC라고 있죠. 네. FCC가 최근에 그 중국 기업 GTE하고 화이자를 미국의 정부의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완전히 배제를 했어요. 지금 또 한 가지 그에 따라 가지고 아시다시피 이 두 기업 GTE하고 화이자하고 그 통상 교류를 하고 있는 뭐 우리나라를 포함해 가지고 신흥 선진국들의 다른 유통기업들이나 통신기업들의 여러 가지 제재가 지금 가해지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
지금 LG U 플러스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죠. LG U 플러스는 파이저하고 아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지금까지 거래를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여기서 앞으로 어떠한 선택을 해야 될 것인가. 미국이 바이든 대통령 그 당선인이 신흥국들, 이머징 마켓이 중국과의 특히 우리나라 같이 수출을 중심으로 먹고 사는 신흥국들에 대해서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줄서기를 강요할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반도체, 자동차, IT 등등의 기업들 입장에서는 미리미리 준비를 하고 대비를 하고 하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어쨌든 우리나라는 뭐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뭐 어쨌든 뭐 이렇게 좋게 말하면 잘 외교를 잘 해야 되고 나쁜 뭐 좀 속된 말로 말하면 눈치를 봐야 됩니다. 양 국가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입장에 대한 정리가 내년 초에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해 주셨고,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좀 교수님께 오늘 뭐 이번 주에 마지막 특집 시간이기도 하고 마지막 질문을 좀 드려야 되겠는데, 자, 그렇다면 2021년 내년이 이제 얼마 남지가 않았습니다. 내년에 저희가 뭐 글로벌 이슈라든지 경제 이슈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것 중에 가장 우리가 좀 주의하고 살펴봐야 된다라는 걸 하나 좀 짚어주시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내년에는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하는 게 좋겠다라는 조언도 한번 주실까요? 내년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네, 그러니까요. 얼마 안 남았는데 제일 지금 뭐 다들 아시다시피 백신의 접종 시기 굉장히 민감하죠. 그렇죠. 그 투자자들의 심리 상태가 거기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고용 시장이 거기에 따라서 고용 시장이 안정되는 시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경제 회복의 시기를 가늠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데, 제가 지난 한 3일에 걸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투자에 있어서는 주식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주식은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과열된 측면도 있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여러 가지 측면을 다 살펴봐야 됩니다. 주식도 봐야 되고, 채권도 봐야 되고, 부동산도 봐야 되고, 뭐 선물 옵션도 봐야 되고, 비트코인도 봐야 되고, 제가 강조했던 그 중에서 이제 ESG 관련된 예. 모든 자산군을 볼 때 우리가 관통해야 될 테마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올해는 ESG 관련된 테마를 좀 유심히 봐야 되겠다 하는 측면을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AI, 인공지능, 빅데이터, 소위 얘기하는 지금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뭐 활성화 이 대책에 근거한 그 AI, 빅데이터 관련된 기업이나 그러한 자산, 펀드 등도 좀 자세히 봐야 되겠다. 또 한 가지, 똑같은 AI인데 이 인공지능 AI가 아니라 대체 투자 AI도 좀 유심히 살펴봐야 되겠다 하는 거. 제가 여러 가지 자산군을 자꾸 보라고 하는 게, 앵커님 골프 치세요? 골프 아직 치진 않습니다. 골프를 칠 때요. 네. 1번 홀부터 지금 뭐 골프장은 아직 열려 있죠. 1번부터 네, 많이 18홀까지 치십니다, 이렇게 요즘. 칠 때 그 골프채 하나 가지고, 예를 들어서 7번 아이언 하나만 가지고 이렇게 치는 방법이 있고, 세트로 뭐 클럽을. 우드도 있고 드라이브도 있고 세트로 가지고 다니면서 치는 방법도 있고 하는데, 어떤 게 더 좋을까요? 뭐 상황에 맞게 여러 가지를 치는 게 좋겠죠. 상황에 맞게 여러 가지 치는 게 뭐 그 노면의 상태에 따라서, 뭐 기후에 따라서 드라이브도 쳤다가 우드도 쳤다가 하는 게 스코어 증진에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예. 문제는 누가 치느냐예요. 누가. 그렇죠. 오히려 아마추어가 칠 때는 골프채 하나 가지고 하나만 치는 가지고. 게 오히려 스코어가 잘 날 수가 있어요. 언제 어디서 어떤 무기, 어떤 툴을 꺼내서 치느냐는, 사용하느냐는 선수가 누구냐. 다시 얘기해서 위험 관리를 하는 매니저가 누구냐, 펀드 매니저가 누구냐, 플레이어가 누구냐, 멘토가 누구냐. 지금 여러분들이 시청하고 계신 여기 경제 방송도 있고 여러 가지 경제 방송들이 있고 유튜버도 있고 하는데, 네. 어떤 분의 조언을 듣느냐, 어떻게 평가를 하고 어떻게 공부를 해가지고 투자를 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부 많이 하시고 이럴 네. 때일수록 분산 투자 명심하시라는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미국 롱아일랜드대 종신 교수인 정상윤 교수와 함께 이번 주 연말 특집으로 4번에 걸쳐서 2021년의 기회를 잡는 법을 함께 조언을 들어봤습니다. 마지막 마무리까지 자세하게 해주셔서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께 크리스마스 선물이 됐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오늘 또 말씀 너무 감사하고, 다음에 또 기회 되면은 뭐 주기적으로 한번 출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